9주차 2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수업은요, 책 3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요. 38페이지에 보면은 보온 환자라고 해서요. 보온 환자라고 해서 국가 보온 대상자, 이런 환자들에게 국가 국비 진료비로 100% 지원을 하고 감면 진료로 30%에서 9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비 감면 진료 대상으로는 무공수요자,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이제 공을 한 사람, 보급수분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나가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국가 본 환자로 들어오는 환자, 그리고 제1학도 의용군인, 그리고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 혁명 공로자, 그리고 특수업무 공로자, 참전공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이렇게 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보훈환자 대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끔 하고 있고요. 보훈병에서 진료를 받으면 청구를 하고요. 그 청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중앙보훈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라고 그래서요.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자,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환자, 뇌혈관 질환, 중증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와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면 모든 환자들이 전체 의료비의 20%를 내는데 이 환자들은요. 자,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 부담률을 경감을 해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진료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수술받고, 하고 나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20%를 다 받기보다는 5%만 받아서 조금 혜택을 주자. 그래서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나온 게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담당 의사가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1번에 요양기관에서 공단을 갔어요. 요양기관에서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신자 자격조회 후에 등록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양기관에서 우리 병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 요거 수신 신청을 하는 거야. 암 수신 신청을 해주고요. 요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특정기호 V810 대상의 경우 사전 승인 일수 확인은 적용 일수 사전 승인 신청을 해라. 그래서 사전 승인도 신청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산정특례 진료 내역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럼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이런 승인에 대해서 승인되었다 승인번호 주고요. 그럼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과 사전 승인 내역 비교 후 불일치건을 발송을 시켜라. 혹시 이 환자의 암 환자인데 조금 부족한 서류가 있다? 아니면 진료 내용이 조금 타당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그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요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같은 경우에는요, 암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외래 및 입원 진료, 그리고 요양급여 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암 진단 받은 중증 질환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병원에서 산정생 특례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연계돼 있어서요. 특정 기호.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질병 분류와 달리 질병 분류의 여러 가지의 V 코드를 같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몇 퍼센트 감면이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를 이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요, C480이라는 요거는 악성 신생물이죠. 그래서 주진단이 나와 있고요. 진료 개시일, 그래서 이 환자 V코드여서 본인 부담 5%만 한다 하고서는 자격이 조회되게 됩니다. 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보면 10%예요. 아까 전에 암 환자는 5%라면 얘는 10%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요,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암은요, 5년, 뇌혈관은 이거 뭐 5년, 30일, 60일, 알면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희귀질환도 5년, 뭐 종결식까지 있는데, 암은 5%, 뇌혈관 5%, 심장이식 5%, 1년 5%, 그리고 여기 10%, 면제 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중증 치매에 대해서 10%가 된다. 결핵은 아예 면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의 산정특례 대상에 보면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들어가고요. 혈우병 환자 들어갑니다. 장기이식 환자인 경우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암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C00에서 C97, D00에서 D09, D32로 진료를 받은 경우 이 양성조양도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별점 1에 해당하는 성별의 뇌혈관 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의 중증 질환자도 1년 이상 받았다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해준다. 자,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요. 본인보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본인 부담금을 책정을 해봅니다. 본인 부담금이라는 거는요. 내가 병원에 가서 본인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줬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 얘네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이요. 어떤 특정 총액을 넘게 되면 그 초과한 금액 있잖아요. 그걸 다시 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1만 원에서 582만 원까지 차등을 줬는데 이거는요.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위를 보면은요. 우선 요양병원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이면서 121을 초과했다라는 경우에 10% 이하인 경우 81만 원, 그리고 초과를 했다 1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은요. 101만 원, 152만 원, 211만 원. 우리는 어느 정도 아플 때까지 괜찮냐. 요거를 보면 될 거고요. 뭐 351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 머플러 같은 거 사거나 머플러랜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금액이 조금 오버가 됐어요. 351만 원보다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나라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자, 외래 경증 질환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인데요. 이 얘기는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약국 약제비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제도는 고혈압, 상기도 감염 등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질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상기도 감염 이런 건 약만 타면 되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급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데 자꾸 상급종합병원에 와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 처방전을 들고 나왔을 때는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 차등으로 본인 부담률을 적용을 하겠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는 약 전체 비용의 30%만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40%, 50%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종합병일 경우에는 50%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40%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도 처방전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심플 단순 질환인데 이런 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요. 비용을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을 보면은요. 그렇지만 특정 기호가 V코드 대상 중에서 당뇨 환자 상병에 대해서는요. 또 인슐린을 투여를 해야 된다. 이런 환자들은 제외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읍면지역,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받거나 보험병원의 의사나 국가보험 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사가 발생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전염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진료를 받고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료급여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권 법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득에서 어떻게 이제 의료비 쪽으로는 사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죠.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라 의료급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급권자란 무슨 얘기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우리는 건강보험 가입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급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진다.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투약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부담 지원 제도에서요,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한 일정 수급권자는 매월 6,000원을 지급받고 외래 본인부담금 수납에 사용하고 있는 잔액은 환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장 본인부담 면제는 임산부 18세 미만 아기, 희귀 질환자, 난치 질환 환자, 중증 질환자, 행여 환자, 노숙인 등은 모든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를 합니다. 본인 부담 보상제에는요, 대부분 보상을 할 때 100분의 50을 수급권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에서요. 1종 같은 경우에는 30일간 5만 원을 초과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거죠. 연간 2종은 80만 원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의료급여 2번 본인이 우리 잠깐만요. 자, 요 밑에 있는 그 그림은 의료급여의 진료 절차로 1단계는 의원급, 2단계 병원 종합병원, 3단계 상급종합병원으로 해서 의료급여 체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의료급여는 나누어져 있다. 자, 여기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이제 면제된 경우를 보면은요.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6세 미만의 아동의 입원 진료 이런 것들 제외됐고요. 1종 요양급여 비용 총액 그리고 2종은 10% 요양급여 비용 10% 본인 부담에 장애인 기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증질환자 1종, 중증질환자 2종 이렇게 나눠져서요. 요양급여 비용 총액 면제, 요양급여 비용 총액 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의료급여 2번 본인 일부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1일당 정액수가다. 또 자, 대불의 범위는 이중 수급권자가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2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이중 수급자권자에게 신청해야 해요.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 입원료 본인 일부 부담은 20%이지만 상급종합병 2인실 말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같은 2인실은 40%, 3인실 30%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원 환자 의료급여 식대에서요. 식사 종류가 20%, 우리가 일반 환자가 50% 낸다면 얘는 20%만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의료급여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보면은 의원급은요.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나눠지죠. 500원, 600원. 의료 수급권자도 일반은 1,000원, 1,500원 무료, 5,000원, 900원 무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본인 부담금 이제 특례라고 해서요. 자연분만은 본인 부담 없다. 6세 미만 아동 본인 부담 없습니다. 15세 이하 3%, 우리가 일반적으로 5%거든요. 우리 15세 이하 아동들이요. 근데 여기서는 30% 중증질환자주, 뇌혈관 심장질환 본인 부담 없음. 네. 그래서 뭐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9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